놈놈놈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주를 무대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펼치는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담았죠. 오늘은 용감한 이, 알 수 없는 이, 기구한 이, 세 명의 독립운동가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천황이 사는 도쿄 궁성 앞에는 안경다리라고 불리는 미즈바시 다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국민들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살아있는 신이었던 천황의 궁궐로 들어가는 다리. 그 다리에서 궁성을 향하여 폭탄이 날아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24년 1월 5일이었죠. 이 거사의 주인공은 조선인 김지섭, 경상도 안동 출신의 의열단원이었습니다. 영특하고 배움이 빨라 경술국지전 보통학교 교사와 재판소 서기였고 일본어를 2개월 만에 독파해 통역이 됐던 그 능력으로 한 세상 잘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술국치 이후 모든 것을 걷어치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3.1운동 후 만주로 망명합니다. 김원봉이 결성한 의열단에 가입한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타격을 가할 계획에 골몰하죠.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1923년 3월의 폭탄 반입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36개의 폭탄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총독부와 동양특식회사,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등을 동시에 폭파하고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건사는 사전에 발각돼 단원 몇 명이 체포됐지만 김지섭과 의열단장 김원봉 등은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고 조선인들이 이를 틈타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 비어가 돌면서 이성을 잃은 일본인들은 조선인 학살을 감행합니다.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독립운동가들은 격분합니다. 김지섭도 마찬가지였죠. 마침 제국의회가 열려 일본 총리 이하 고관 대작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이 들렸고 김지섭은 김원봉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기회요. 나보다 일본말 잘하는 사람이 없고 기분은 좀 나쁘지만 생김새도 일본놈 비슷하니 내가 적임자요. 내가 가서 놈들을 때려잡겠소. 그는 석탄 허물선 바닥에 숨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폭탄에 습기가 차는 바람에 그 성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항해 와중에 제국의회가 휴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차제에 일본 천황의 궁성에 폭탄을 던지자 마음먹습니다. 1924년 1월 5일 미즈바시 다리에서 궁성을 향해 폭탄 3발을 던지지만 모두 아쉬운 불발에 그치고 체포되고 말죠. 재판정에서 그는 열변을 토합니다. 우리 조선의 독립선언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다. 조선민중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가운데 나 홀로 적국에 들어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광령이다. 사형 아니면 무죄를 내리라. 용감하니 그 이름은 김지섭. 그를 변호한 이는 일본의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후세 다스지였습니다. 그는 조선 독립운동의 대의와 인명살상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한 대목에서만큼은 김지섭의 타박을 받습니다. 후세 변호사는 일제 당국이 경찰을 스파이로 활용, 독립운동 단체에 몰래 잠입시키는 이른바 뿌락지 공작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김지섭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황옥을 밀정이라 함은 웃기는 일이다. 여기서 황옥은 일본 경찰의 경부라는 꽤 높은 지위에 있던 이의 이름입니다. 일본 경찰은 실제로 조선인 경찰을 의열단에 위장 가입시켜 조직을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엄선된 이가 황옥이었습니다. 영화 밀정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서 송강호가 맡은 배역의 모델이 바로 황옥이었습니다. 황옥은 이른바 고등계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은 미스테리하기까지 합니다. 고등계 형사로 복무하면서 그는 적잖이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고 앞서 언급한 의열단의 폭탄 반입 사건 때에는 직접 폭탄 반입에 나선 임무를 맡았던 겁니다. 실제로 황옥의 일본인 상관은 황옥이 자신들의 밀정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옥은 김지섭은 물론 역시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시현과도 굳게 맺어진 동지였습니다. 영화 밀정에서 배우 공유가 맡은 배역의 모델이 바로 김시현이죠. 황옥은 대담하게 폭탄
폭탄에 총독부 공용 물건 딱지를 붙여 국경을 통과시켰지만 또 다른 밀정에 의해 정체가 폭로되고 김시현과 함께 체포되는 와중에 극적으로 김지섭을 국외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두가 일제의 공작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지섭으로서는 후세 변호사가 황옥을 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황옥, 그는 밀정이었을까요? 알 수 없는 이 황옥. 해방 후까지 살아남아 그의 친일 경찰 상관을 반민특위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6.25 때 납북돼 끝내 그의 진실은 미공 속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구한 이 황옥의 의형제이자 김지섭과 동향이었던 김시현. 북로군정서 재무부장으로 의열단에 가입하여 각종 의열투쟁의 준비와 자금 조달 등 이른바 배후 조정 인물로 활동합니다. 김익상, 나석주, 김지섭 등 쟁쟁한 인물들의 투쟁이 그의 기획으로 이루어졌으니 일제가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한 인물이었죠. 영화 밀정에도 등장하지만 김시현은 신문을 받던 중 비밀을 누설할까 두려워 그 혀를 깨물다가 혀의 일부가 끊겨나가 평생 혀 짧은 소리를 내야 했을 만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오는 학우였는데 취조하던 검사가 도대체 뭘 구하자고 이 난리인가, 호를 하구라고 하라, 이렇게 타박하자 그의 호를 하구로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방 이후까지 살아남았고 2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됩니다. 하지만 하구 김시현은 이승만의 실정과 독재, 친일파 등용 등에 격분해 1952년 의열단 동지 유시태와 함께 이승만 암살을 기도합니다. 유시태는 연설하는 이승만의 바로 뒤에서 김시현이 구해준 권총을 꺼내 쏘았지만 이승만의 명은 그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김지섭의 폭탄처럼 그 권총도 불발이었고 김시현은 18년 7개월의 일제강점기 옥살이에 더해 해방된 조국에서 10년의 옥살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암살 기도로 인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고 지금도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구한이 김시현. 일본 천황의 궁성에 폭탄이 던져진 날, 우리 역사 속 용감한 이, 알 수 없는 이, 기구한 이를 돌아봤습니다. 역사는 우직한 이들을 즐겨 깔아뭉개지만 그들의 손과 발이 없이는 1촌도 나아가지 못하는 바위돌과 같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실패를 거듭했으나 그 실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